해썹 교육을 받아보신 분, 해썹 교육 다 처음이세요? 아, 그래서 위생교육은 받아보셨고 해썹은 다 처음. 네. 일단 뭐 준비되는 대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푸더스의 전용로 대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썹 그 마크를 보면서 해썹이 난 뭐라고 생각한다 혹시? 예. 위의 요소. 예. 그 다음에 해썹 마크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 소비자시잖아요, 그죠? 마트 갔는데 해썹 마크가 붙어 있다.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왠지 깨끗할 것 같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 예. 사장님 이거 불을 좀 껐으면. 아, 예, 아니, 난 몰랐어요. 해썹 마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일반적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되게 이 제품은 안전할 것이다, 그죠? 믿을만한 제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해썹 준비를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썹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해썹을 첫째 해썹이 뭔지 해썹에 대한 개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해썹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동선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위생규칙, 위생.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데요. 해썹 왜 할까요? 해썹 왜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강의 갈 때마다 이 질문 딱 드리면 다들 말씀하세요. 이거 왜 해야 될까? 그럼 해썹 조금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을 탁 던지면 이 불편한 걸 그래 막 웃으시면서 다 튀어나와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해썹을 하게 되면 기존 공장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세요. 어떤 뭐 위생 규칙도 없었고 나름 이제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그 식품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봐서는 뻥 뚫려진 상태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환경이니까 되게 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썹을 하게 되면 칸막이가 막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썹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식품업을 대한민국에서 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식품을 업으로 종사하는 그리고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잘 못하시죠?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잠재적인 범죄자세요. 왜? 언론은 식품 사고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실과 조금 다르게 왜곡해서 그 기사들을 내기 시작하면 그걸 보는 청취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대부분 아마 TV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9시 뉴스 밥 먹고 있는데 저녁에 9시 뉴스에서 식품 사고가 터져서 그걸 기자가 설명하고 뭐가 튀어나왔다 그런 걸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식품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식품 사고가 터지면은 그죠? 제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말씀 조금 과한 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만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갈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게 어떤 소비에 대한 수준도 그렇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욕구가 되게 강한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클레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민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가 어떤 품질적인 부분이나 식품 안전이나 이런 부분의 소비자 고발이 전 세계에서 한 탑5 안에 든답니다. 이해되시죠? 클레임을 되게 많이 거는 근데 그 클레임이 악성 클레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런 클레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요? 법을 자꾸 만들겠죠. 법을 만들어서 식품회사인데 자꾸 실질적인 어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고발 건수 늘어나고 실제로 이렇게 식파라치, 홈파라치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분이란지 이런 분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것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큰 리스크가 이제 악의적인 보도. 좀 치명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거의 뭐 중견기업들 큰 회사들이야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 치지만 물론 큰 회사 실질적인 타격은 더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큰데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러 갈 일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해썹은 어느 누군가 하나 담당자, 해썹 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 혼자만 해썹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사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고 제품이 되어지는 거죠. 뭐 유키지루시 사건이라고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유업 회사인데 2000년 6월달에 오사카 공장에서 파이프 라인에 소독이 조금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14,780명이 식중독 걸리고 결국 이 회사가 2년 만에 없어집니다. 계열사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협력업체 다 했더니 한 10만 명 정도가 실직을 했어요. 이런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가봐봤더니 파이프 라인에 미세한 남아있는 균 하나가 결국에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그 우유 공장 가보면 정말 파이프만 수만 미터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되어지는 이음새에 정말 그 눈곱만큼도 안 돼 조그만 균이 결국은 그렇게 다 제품을 그렇게 지금 변질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때 대다수의 이제 식품업체는 해썹을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용역을 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제 나오는데 인증에서 나오면 우리 정도 규모가 되면 대기업들은 근데 중소기업 중에 우리 정도 회사의 규모가 되고 매출 정도가 되면 이럴 확률이 커요. 어떤 확률? 나와서 심사를 났을 때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한참 작업하고 계신데 여사님 이거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해썹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꼭 암기하셔야 될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몇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나 지금 담당자가 이렇게 만들고 작성을 하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썹은 담당자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전 직원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서류로 작성하는 것을 담당자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담당자는 서류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만든 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돼. 그거를 다 기록만 하는 거지 혼자서 해썹 심사를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인데요. 뭐 국가 대상, 개혁, 우대 혜택, 위생교육 완화, 세제 감면 혜택 쭉쭉쭉 돼 있는데 가장 좋은 게 경쟁력 강화, 매출 증대, 광고 효과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장점은 이렇게 많은데 안 좋은 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회사가 해썹 구축을 위해 시설 투자비, 우리도 지금 신공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자금과 설비 비용이 지금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 실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우리 그 종사자분들은 제일 불편한 게 그거죠. 없던 벽과 문이 생기고 위생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예전 공장에 계셨던 우리 팀장님 달라진 게 뭐죠? 벽하고 문 되게 많이 생겼죠. 그죠? 그죠? 되게 불편해졌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원래 이 현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기존에 되게 이제 프리하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해썹한다면 제일 귀찮은 게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해썹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좋은 점은 그 장점 효과적인 부분은 훨씬 커진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품 제조 공장이 뭐 실제 등록된 건 14만 8천 개 되지만 그 중에 해썹을 받을 만한 회사는 한 10,000개 정도 이하로 본다 그러면 지금 6,400개 정도가
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썹에 대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해썹을 준비하고 받고 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해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HACCP를 우리는 해썹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해썹. 네, 해썹. 예전 무슨 하삽 뭐 이렇게 이런 분도 계셨는데 해썹입니다. 해썹이라고 있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식품 안전 인증 관리 기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식품 안전 인증 관리 기준. 네. 해썹이 뭐예요? 요 질문은 꼭 할 거예요, 아마. 최소한 뭐 질문 인터뷰를 현장에서 몇 개를 한다 그러면 종사자들한테 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해썹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예전에는 식품 위효소 충전 관리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이 식품 안전 인증 관리 기준으로 줄어서 저도 지금 입에 이렇게 딱딱 붙지는 않는데요. 해썹을 내용을 조금 보면 이 HACCP가 HA와 CCP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합친 말이 해썹이에요. HA 플러스 CCP. 이 HA는 영어로 해자드 어널리시스, 위해 요소 분석. 해자드 어널리시스,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CCP는 여기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위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 기준. 자, 위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 기준인데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식품 안전 인증 관리 기준이다. 해썹이. 위해 요소 분석은 어떤 거냐면 원료와 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그 위해 요소들,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그 다음 생물학적인 거. 자, 3대 위효소. 요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요것도 기억 좀 하세요. 해썹에 3대 위효소가 있다. 위효소를 분석한다는데 무슨 위효소를 분석하느냐? 세 가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 같이 한번 하시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예, 감사합니다. 생물학적인 건 어떤 거냐면 곰팡이, 뭐 바실로세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곰팡이. 원료가 들어와서 우리 제품 되기 전까지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균들, 이런 생물학적인 거. 그다음 화학적인 거는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소독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료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공정상의 제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리적인 거는 실제로 생물학적인 것과 화학적인 거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컨트롤하지만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물리적인 거는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 그다음에 뭐 스탬플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런 이물들,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체를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썹의 3대 위효소,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식품 위효소 3대 위효소가 뭡니까? 그럼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다른 회사들은 사실 실제 뭐 좀 더 어렵습니다. 해썹의 7원칙 12 절차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써가지고 저희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식사하실 때 배식할 때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질문 던져 3대 위효소가 뭡니까? 근데 바로 말이 안 나오면 다시 뒤로 암기해서 올 때까지 저거 치사하죠, 그죠? 먹는 거 가지고 재미없습니까 이게? 하여튼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중점 관리 기준 어떤 거냐면 위효소를 예방, 제거,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측정 관리. 무슨 얘기냐? 위효소 아까 뭐였죠?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건데 이 요소를 예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원료 들어오는데 살모넬라가 들어와요. 이건 살모넬라가 제품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세척 소독을 한다. 끓여가지고 얘를 균을 죽여버린다. 그죠? 예방, 제거 또는 뭐 허용치 이하 수준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납이나 카드뮴이 0.7mg 이하일 경우에는 허용 한계치로 본다. 납 같은 것들이 0.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0.7mm 이하로 해서 검출 때도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 괜찮은 한계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허용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해썹은 위효소를 분석하는데 그 위효소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해되시죠? 원료에 들어와서 완제품 나갈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위요소,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것들을 예방하거나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히셨죠, 그죠? 원래 그 해석은 예전에 1960년대 때 아폴로 우주선, 그 우주 왕복선 아폴로 우주선, 예, 아시죠? 예. 우주선 아시죠? 아폴로 우주선. 예. 거기에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게에서 그걸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가서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데 음식이 만약에 상하거나 잘못해서 배탈이 나면 큰일 나죠. 우주에 나갔는데 의사도 없는데. 그래서 우주인들이 먹어도 가장 안전한 식품을 먹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상하지 않고, 물론 방부제를 집어넣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식품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해썹입니다. 왜? 원료가 들어와서부터 제품이 만들어진 전체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서를 다 차단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제품을 먹기 때문에 우주인들을 안전하게 지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때 연구를 시작했던 게 해썹 시스템입니다. 자, 해썹은 하드웨어적인 거, 지금 우리가 있는 공장을 짓고 새로운 설비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고 나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실제로 운영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어떤 위생규칙, 동선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에 남고 서류에 만들어서 이제 해썹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해썹,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시설과 설비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네 가지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조닝 플랜, 구역 설정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선 규정, 동선도 규정을 좀 이게 있어요. 그리고 방충 방서, 청소 세척. 그 조닝을 나눈다는 거는, 이게 제 눈이 좀 이상하나, 이게 좀 딱 정확하지가 않네. 공정의 청결도에 따라, 공정의 청결도, 우리가 원료가 들어와서 전처리하고 얘를 또 뭐 가열하고 끓이고 하고 그 다음에 내포장하고 외포장하는 그 공정에 따라서 이 청결도는 작업장의 청결도, 사람의 청결도, 제품의 청결도, 1번 작업장의 청결도, 2번 사람의 청결도, 3번 이 제품 상태의 청결도. 자, 1번, 자, 2번, 3번, 나머지는 네. 자, 1번이, 자, 여기서 지금 공정의 청결도에 따라 청결도 1번 구역으로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청결도라 하면 무슨, 뭐에 대한 청결도일까요? 1번 작업장이 깨끗한 걸 말을 한다. 2번 사람이 아주 지금 깨끗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번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만든 이 제품의 공정이 현재 공정을 깨끗한 걸 말한다. 몇 번? 대충 찍으세요. 예, 3번. 예, 훌륭하십니다. 다 3번이죠, 그죠? 예, 3번. 자, 물론 청결도라는 거는 우리는 작업장이 전부 다 깨끗해야 돼요. 식품 공장은 청결구역이다 일반구역이다 상관없이 무조건 전부 다 청결해야 돼요. 자, 원칙 하나. 두 번째, 사람은 늘 깨끗해야 돼요. 이 청결도는 제품의 공정의 청결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도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요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분류한다. 어떻게? 청결구역 한번 따라해서 청결구역, 일반구역. 그거를 분리한다는 거는 벽과 층으로 완전히 나눠주는 거를 칸막이나 이렇게 완전히 나눠주고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결구역, 일반구역 이렇게 있다. 이런 용어들하고 이제 조금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말씀 좀 따라서 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선 규칙이 있어요. 동선, 움직이는 라인들, 동선 규정. 동선 규정 첫 번째 물류 동선, 두 번째 작업자 동선, 세 번째 공기 동선, 공기 흐름, 네 번째 배수 동선. 제품을 만들고 해서 이게 빠지는 그 물에 대한 동선까지 이 동선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이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방충 방서 대책. 방충은 벌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방서는 쥐나 이런 설치들이 못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밀폐 가능한 구조나 이중문 구조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방충 방서를
외부에서 어떤 이물이나 먼지나 벌레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세척, 식품과 접촉하는 설비의 세척, 소독 및 작업장 청소 대책 수립, 청소 대책 용이한 시설 설비 구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장이 아마 예전 공장하고 전혀 가장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청소와 세척이 용이한 시설과 설비와 구조를 우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52가지 선행 요건에 있는 대다수의 그 시설과 설비적인 부분은 요 네 가지를 얘기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은 심사를 나오면 서류들 이런 서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선호 요건에 대한 거, 그다음 해석 관리 기준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심사를 하고, 그거는 이제 해석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할 거고요. 뭐 일반 소규모 해썹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해썹은 일반 해썹이 있고 소규모 해썹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역 설정. 아까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말씀드렸죠. 청결구역, 일반구역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청결구역은 식품에 안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 일반구역은 안전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청결구역은 쉽게 얘기해서 내포장실, 충전실, 일반구역은 우리 개포실, 해동실, 전체실, 외포장실. 좀 구분이 되십니까? 청결구역은 가장 깨끗해야 되는, 식품, 뭐가? 식품이, 제품이 가장 안전하게 처리돼야 되는 곳. 주로 보면 이제 파우치나 우리 내포장재에 제품이 들어가기 직전 단계, 내포장을 충전하는 단계,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곳이 청결구역이고요. 일반 구역은 그러니까 처음에 원료가 들어서 전처리하고 세척하고, 그러니까 제품 이전에 반제품 이전 단계 또는 완전 제품화돼서 내포장 끝나고 난 다음 단계, 그런 단계를 일반 구역이라는데, 그 중간에 준청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읽어보면 식품이 저쪽인데 최종 세척하는 곳, 조리 가열하는 곳. 자, 일반 구역에서 전처리되어진 제품이 여기 살모넬라라든지 뭐 바실로세우루스 이런 균들이 있어요. 걔를 준청결 구역에서 최종 계속 세척을 해서 이제 그 균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까 예방, 제거, 허용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고 얘기했죠. 또는 가열을 해버리면 어떻게? 균들이 다 사멸되거나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런 해서 했을 때, 요 행위가 끝나면 제품으로 되어지는 단계. 그런 것들을 준청결 구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실명으로 보면 내포장실, 충전실, 참고로 충전실이라는 단어를 충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충전할 때 전자가 한자로 보면 채울 전자예요. 채울 전자인데 생긴 게 이제 참진자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충진실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뭐 가끔씩 충진실 하는데 충전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역은 개포실, 해동실, 전처리실, 외포장실. 상태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자, 요 청결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일반, 준청결, 청결 나누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공정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원료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실, 버퍼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개포되고 해동하고 전처리되는 것까지를 일반 구역. 그죠? 이거 되고 난 다음에 교반, 성형, 가열, 끓이고 하고 최종 세척까지 끝난 거를 뭐 준청결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내포장하는 것, 제품화가 되어지는 게 청결 구역. 참고로 해썹에서는 작업장은 공제 청결도에 따라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만,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청결 구역에 가려놓고 청결 구역은 단 공장의 특성에 따라 청결 구역과 준청결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나눠도 되지만 준청결 구역과 청결을 합쳐서 그냥 청결 구역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내포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외포장에서 완제품 보관됐다가 출하되는 게 이 공정인데, 이 라인들이 아까 제가 분리라고 그랬죠.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일반, 준청결, 청결 되어져서 제품이 점점점 어떻게 깨끗해지죠. 균들이 사라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청결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래서 완전 외포장돼서 우리는 여기 후살균 공정까지 있죠. 후살균 냉각 공정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도 부자재가 외포장재 보관되어졌다가 그럼 외포장실로 가고 내포장재 보관되어졌다가 내포장실로 이제 가게 되는 포장재도 외포장재는 뭐 우리 박스들, 종이 박스들 이런 것들은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엄밀하진 않은데요. 그 내포장재 같은 경우는 식품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셔야 돼요. 그죠? 내포장재 지저분한 곳에 쓰면 포장재 안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가 충전을 하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동선 규정 두 번째. 아까 네 가지 하도 요정인 거 첫 번째 조닝에 대한 얘기했어요. 구역 설정 이해를 시켜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동선. 사실 이 동선 규정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한 시간 정도만 교육하고, 한 시간은 내려 현장에서 이 동선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교육할 때 좀 이론적인 거, 동선 규정이 저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하신 거를 현장에 내려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동선 규정은 보면 아까 작업자, 물류, 공기, 배수 동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작업자 동선을 보면요, 청결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가능, 반대일 경우 위생처리 입실 가능. 무슨 얘기냐면 청결도가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청결구역, 그죠? 청결구역에 내포장실, 아까 우리는 내포장실인 경우죠. 내포장실 아니면은 가공실, 내포장실, 청결도 높은 구역에서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일반 구역으로. 낮은 곳이라면 준청결은 일반으로. 근데 만약에 반대일 경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 그러면 위생 처리를 하고 나서 청결구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류는 전용 동선을 확보하고 공정을 교차하면 좀 말이 어렵죠. 자, 공기 배수 보면 작업 실별 공기 흐름이 청결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구역, 청결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구역. 사람하고 똑같죠. 작업자 공기 배수는 청결도가 아주 깨끗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예, 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요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흐름이 여기 플러스가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하나가 있죠. 공기의 압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공기의 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100cmH 정도의 이 공간에 100cmH 정도의 공기가 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렸을 때 저쪽이 만약에 여기가 가장 청결한 곳이고 저희가 오염된 곳이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저쪽으로 밀려나가는, 그걸 양압이 유지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문 앞에서 제가 라이터로 이렇게 불꽃을 딱 켰어요. 켰는데 이 불꽃이 청결해서 일반적으로 흘러가져야 돼. 그랬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저쪽에 밀려나가고 있구나. 그게 바로 공기 흐름 동선에서 공기압이 많으니까 작은 데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양압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결구역보다는 준청결구역이 준청결보다는 청결이 더 양압이 유지돼야 되고, 일반 구역보다는 준청결구역이 더 공기가 밀어내야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일반 구역은 다른 말로 오염구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염구역.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오염구역이라면 핏물이 줄줄 흐르고요, 흙먼지가 자욱하고 여기 뿌옇게 흙먼지가 이런 곳을 오염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런 곳에서 청결한 곳으로 왔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세니터를 거친다는 말씀, 위생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저쪽에서 흙먼지가 펄펄 나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저 흙먼지들이 안쪽으로 다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공기를 부어서 밀어 넣어주면 저 공기가 못 들어오고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양압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배수, 전처리 구역에서 핏물이 줄줄 타고 해서 청결구역으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 공기와 배수는 청결도 높은 곳 낮은 곳 내려간다.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에서 준청결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위생처리를 거치고 넘어오면 됩니다. 네, 준청결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넘어오는 것도 위생처리를 거치시면 돼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 되신 거죠? 네. 자, 그럼 동선 규정은 대충 이런 원리구나. 결국 청결도 높은 곳에서 갈 수 있어. 오려면 어떻게? 뭔가를 다 손 씻고 다시 이렇게 와야 돼. 내가 청결도 낮은 곳으로 가는 순간 나는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생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우리 예지하고 예측하고 스스로가 조심을 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균하고 지금 싸움이니까. 근데 내가 청결해서 준척이 일반으로 가는 순간 나는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깨끗한 곳으로 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손 소독이라도 해야 오염이 안 되어지겠죠. 이게 바로 교차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러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작업실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 실명을 조금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이 실명들을 고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하는 이 실들을 실명, 실이름 무슨 실이라는 이름은 좀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장 내려갈 때 제가 여기가 무슨 실입니까? 라면 바로바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이제 이런 실명이 확정이 되어지면 폐차를 다 푸실 거예요, 이제. 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무슨 실 이렇게 폐차를 다 푸실 텐데 우선은 이 실명이 아직 확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이대로 뭐 확정해질 겁니다. 근데 협의하셔가지고 이 이름보다는 조금 다른 이름이 낫지 않겠냐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실명을 우선 우리가 쓰는 걸로 같이 공통된 언어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밑에 내려가지 않지만 좀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층에 여기 그 냉동창고 있죠? 아시죠? 예, 완제품 보관고 또는 냉동창고입니다. 얘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실을 엘리베이터 타고는 여기를 입출고 전실. 한 번씩 이것도 따라 좀 해주세요. 입출고 전실. 입출고 전실은 입고 물건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하는 출고하기도 하는 거기다 전실이다. 이 전실이라는 단어는 버퍼. 그러니까 어떤 실과 어떤 공간 간의 사이에서 어떤 우리 자동차 버퍼처럼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 이 전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창고였다 그러면 이 문이 확 여기가 창고였다 그러면 문이 확 열리면 이 냉기들이 밖으로 싹 다 빠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문과 이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건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여기다가 쌓아두면 엘리베이터 타고 이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그리고 완제품 이제 출하되는 것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 문이 열려서 출하돼 나가는 이 문들이 동시에 열리지는 않게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입출고 전실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게 급냉실 1, 급냉실 2, 급냉실 3. 급하게 냉동한다. 급냉. 얘는 그냥 냉동 보관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5도. 영하 45도에서 유지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냉실이 제일 밑에부터 1번, 2번, 3번이 있다. 그 바로 옆에 외포장실. 외포장. 종이 박스 포장하는 외포장실. 자, 외포장실. 예, 외포장실. 저기 사장님. 네. 외포장실에 우리 레토르트 기계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를 외포장실로 막 하기는 그렇지 않나? 그럼 레토르트 살균하는 기계. 지금 우리 막혀 있습니까, 여기? 안 막혔어요. 안 막혔죠. 이게 상관없습니다. 기계에 대한, 예. 뭐, 레토르트실 이렇게 나눠도, 살균실이라서 나눠도 되는데요. 손으로 부어놨으면 네,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레토르트 기계 같은 경우는 발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간만에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해석 공정으로 따지면 네. 기계부 뒷부분에서 네. 하여튼 뭐 외포장실 또는 뭐 외포장실 후살균실 그렇게 하든지 근데 외포장실로 해놓으시면 통으로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포장실 충전실 내포장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포장실 네. 그 다음에 추출 및 농축실 농축실, 계량실, 개포실. 위치가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네. 자, 원료가 처음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는 한 층에서 공정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층, 3층이 지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공정이 움직이죠. 그래서 원료가 들어온 것부터 이따가 제가 동선을 좀 다시 말씀드릴 텐데 1층에 지금 추출 농축하는 거 공정을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2층에 원료가 있는 것들 들어와서 여기서 개포라는 거는 박스 되는 걸 해체하는 거예요. 박스를
그러니까 해포, 개포라는 말 쓰는데 해체해서 안에 내용물만 꺼내는 거, 비닐로 되어 있던 거 꺼내는 작업. 해포를 해서 내용물만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량실은 여기서 추출 농축할 거에 뭔가 첨가물 같은 것들에서 그걸 계량하는, 말 그대로 계량을 하는 곳이고요. 걔들을 추출 농축해서 우리가 배관을 해서 삼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아니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포장실에서 그냥 포장. 아 맞아, 내 포장실 여기서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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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층에서 지금 이 외포장실은 여기서 나오는 제품도 포장하지만 3층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슈트 타고 떨어져서 1층에서 함께 외포장되어지는 거죠. 네. 자, 실들 여기서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 폐박 추출실은 뭐냐면 추출 농축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나 뼈라든 이런 것들, 폐박 이런 것들이 나가는 곳. 폐박 반출실로 폐박, 예. 바꿔야 될까요? 예. 이건 예, 맞습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생각났을 때 아예 바꿔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 꼭 혹시나 이렇게 지금 실명하고 할 때 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폐박 반출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고요. 앞에 들어오는 여기 현관부분에 방풍실이 있어요. 방풍실은 뭐냐면 좀 한자가 맞아서 그런데 바람을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문이 하나만 있으면 먼지들이 바람 불면 다 들어오겠죠. 근데 방풍 문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나 먼지들이 안 들어오는 방풍실, 일단 뭐 로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린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죠. 지금은 아니신데 신발을 이제부터는 생산 언제 생산 설비 세팅이 언제 끝나죠? 지금 세팅은 다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아, 그럼 월요일부터 생산하시면 월요일부터는 이거를 공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지켜야 돼요. 오늘 교육을 하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출근하실 때 여기서 신발 구두를 다 갈아 신고요. 왜냐면 이제 생산 설비 세팅이 끝나고 저분들 나가시고 나면 일괄 청소 한번 다 하고 나면 우리 작업장에서는 흙먼지는 한 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관리하시려고 그러면 출근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갈아 신고, 이 슬리퍼는 절대 밖으로 신고 나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죠?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은 여기 방풍실 여기서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다녀요. 우리 공장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맨발로 탈의실까지는. 탈의실에서 나와서 위생전실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장화로 갈아 신어요. 맨발로 계단 타고 올라갔다가 맨발로 나와서 여기서 장화를 신고 이제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작업실 내에 들어가기 전 이 문 안으로는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흙먼지 하나 안 만들려고. 그것들이 먼지를 발생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청소가 안 되면 오염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바닥이 차니까 겨울에는 그냥 우리는 슬리퍼를 신는데 이 슬리퍼는 절대 외부로 신고 나가면 안 된다. 한 명이 외부로 신고 나갔다가 밟고 오면 아무리 나머지 사람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다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저기 생설비 분들이 나가시면 이제 신발부터 갈아 신는 것도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풍실에 들어와서 여기서 계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가서 탈의하시고 이제 위생제식 거쳐서 3층, 1층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분말 제조실인데요. 여기 완제품 창고가 있고 외포장실, 분쇄 및 내포장실, 동결 건조실. 요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이거는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눈에 자꾸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명이 이제 확정되어지면 폐찰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위생전실이라는 거는 위생 처리하는, 우리 손도 씻고 뭐 옷 rol러 먼지도 떨고 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위생전실. 위생전실이 1층에는 두 개가 있어요. 1-1, 1-2. 예, 이것도 번호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회사들은 좀 아이디어인데 뭐 1-1, 1-2 막 이러니까 이름이 너무 딱딱해. 그래서 무슨 여기는 뭐 릴리, 그러니까 뭐 백합 위생처리, 뭐 장미 위생처리,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엄밀하게 위생전실이다라는 게 뭐 이렇게 딱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 하여튼간에 위생제실이 두 개가 있고 지금 우리는 편의상 위생제실 1-1, 위생제실 1-2 1-1이 메인 위생제실이고요. 1-2는 여기서 거쳐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만드는 곳입니다. 아까 구역 동선할 때 이해가 조금 되시죠? 왜냐하면 이 복도가 개포시 노란색이 다 일반 구역이고 여기가 청결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섬이에요, 섬. 그죠? 사람이 위생 처리하고 나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는데 나왔던 여기가 다 오염된 곳이야.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야 돼. 어떻게? 위생 처리하고 들어가게. 그래서 위생제실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층에 그래서 1-1-2가 있고요. 2층에는 위생제실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에도 역시 하나가 있고요. 자, 3층이 조금 복잡하니까 3층은 하나 실을 좀 볼게요. 원료가 들어온 데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원료가 들어와요. 냉동 창고가 있죠. 기억나요? 3층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화물 엘리베이터예요. 화물 엘리베이터. 사람 엘리베이터 말고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원료가 1층에서 아까 입구조실 통해서 들어왔죠. 들어오면 여기 보관되어져 있다가 여기는 복도가 개포실. 개포실. 박스를 해체하고 하는 거. 개포해서 어디? 이쪽 해동, 얼려 있는 것들은 해동실로 가서 이제 녹이는 거죠. 해동하고 나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절단하고 오셔서 이제 절단할 거예요. 절단하고 나서 들어와서 고기를 삶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삶은 고기들은 자숙실에서 시켜주는 거죠. 냉각실. 냉각해주는 거고요. 차게 냉각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육개장 같은 데 들어간 찢는 고기들도 다시 여기 절단 공시에서 찢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는 반제품 냉장고, 그래서 야채 같은 것들 보관해 두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어제 제가 이제 와서 보다가 동선이 좀 맞지 않아서 실제 현재 상태하고는 조금 도면이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동안 원래 처음에 저희가 컨셉 잡았던 거, 그 다음에 공사업체가 정해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또 조금 변경되어지고 했던 부분도 사실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공정상 냉동된 애들이 냉동된 것들을 절단하는 공정에 사실 빠져 있어서 이게 조금 어제 좀 급하게 좀 만들었어요. 했는데 지금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이 벽 없죠?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장비 바니크로 장비 바니크 벽체 옆에다 뜯어가지고 여기다 세워놨죠. 이따 현장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벽이 지금 도면상으로 원래 여기 벽이 하나, 벽이 둘 이렇게 쳐질 건데요. 요 벽은 칠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여기 치려고 했던 벽이 요쪽에다 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벽이 없거든요. 네, 개포실 밑으로. 여기에 복도였는데 그 위쪽에 이제 쳐질 거예요. 쳐지면서 요 벽이 있죠. 절단 가공실을 해놓은, 원래는 저처리실인데 절단 가공실은 요 벽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절단 가공실이 이만큼 넓어져요. 네, 요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게 따른 동선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움직이는 동선들을. 자, 개포대에서 해동해서 절단하면서 자숙. 삶거나 찌거나 삶거나 하는 걸 자숙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고기를 우리가 찔 거죠. 이제 삶고 삶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냉각하고 여기서 편육을 짜든지 찢든지 고기를 해서 그 고기가 내포장실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충진을 하는 거죠. 충전. 고기도 넣고 육수도 받아서 육수가 들어가고 로타르 포장기에 충전되지만 얘가 이쪽에서 열탕 살균되고 냉각. 포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얘가 열탕 살균하고 냉각하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후살균 뭐 이런 말씀 조금 헷갈릴 수 있을까봐 아는데 여기는 그냥 나오려면 여기 일반 구역으로 잡으면 나오려면 또 청결 또 위생체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얘를 청결로 지금 다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탕 살균한 냉각하고 나 여기 슈트로 해서 1층으로 외포장실로 내려가죠. 이 동선이 이해를 다 하시죠, 그죠? 흐름을 물리 흐름을. 네. 우리 슈트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장국이나 뭐 이렇게 포장지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은 네. 여기서 그 핸드카로 자키로, 예. 자키로에서 빠져나오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청결에서 준청결 1번을 거쳐서 나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바로 태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큰 흐름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우선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가 좀 크건 안에 뼈가 들어가서 이게 슈트로 나갈 때 터질 우려가 있는 것들은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에서 준척이 일반 통해서 동선을 잡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동선을 좀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원료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서 보관되졌다가 개포에서 해동해서 냉각했다가 절단 가공 넘어가서 요 동선, 그죠? 물류 흐름이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2층 복합조면은 엘리베이터 와서 여기서 동결 건조해서 분쇄해서 외포장에서 완제품 보관됐다가 출하. 이해되시죠? 네. 자, 1층 작업자, 지금부터 이제 작업자 동선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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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동선.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나는데 3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내포장재 보관 창고로 들어가려면 저희가 박스가 전부 다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포장재가. 그럼 어떻게 동선이 돼서 배는 운반이 돼요? 저희는 그- 잔량 포장지만 들어가죠. 잔량 포장지. 아, 예. 어떤 말씀이시냐면 우리 내포장재 들어올 때 종이 박스 안에 네. 뭉치가 이렇게 네 뭉치처럼 네. 비닐로 싸져 있는 애들이 들어오죠. 걔들 상태에서 여기서 보관하는 겁니다. 네. 비닐 뭉치 상태대로. 그런데 들어오는 동선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일반에서 준청결에서 청결로 들어와서 보관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계셔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포장재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쯤에 보관되어서 여기서 바로 넣어주면 여기서 보관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동선들이 물류가 이동한 동선에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얘를 별도 공간에 뺐고요. 근데 이거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과 시간 이전에 또는 점심시간 때 생산할 쓸 포장재들을 갖다 놓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해썹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얘 하나 보관하는 동선 때문에 박스를 제거하고 박스를 제거. 비닐 봉지인데 바구니 사각 바구니 있잖아요. 네. 거기다 보관 미리 많이 보관하면 안 되나? 쓰다 남은 것만 보관해야 되나? 여기다가 렉을 짜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렉을 짜셔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시는데 비닐 상태로만 보관을 하시고요. 박스를 하지 마시고. 아니 어. 종이 박스 말고 네, 예, 종이. 플라스틱 박스. 예, 예. 플라스틱 박스 있잖아.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네. 우리 연질 박스 있잖아. 롤 필름 같은 경우는 비닐에 싸가지고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그냥 파우치 형태로 보관하는 거는 그 박스 락 있는 통 같은 네, 박스 있죠. 통 같은 그 밀폐가 되는 거. 그 통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폐돼야 돼. 예, 왜냐면 뚜껑이 있어야 먼지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여기가 내포장재 보관고는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저희 절단 가공실에서 네. 위생 전실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절단 가공실에서 여기 문이 있었어요. 일단 동선 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됐습니까? 동선? 네. 예. 자, 1층부터 일단 동선하고 3층 말씀드릴 때 할게요. 우리 출근해서 방풍실 신발장 갈아 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타든지 해서 올라가서 다 탈의를 하고 이때 신발은 뭘까요? 슬리퍼죠, 그죠? 슬리퍼 신고 1층 내려면 여기에 신발 장화 소독된 장화 보관하는 함이 있어요. 거기서 장화나 아니면은 내 위생화를 내 신발을 신고요. 신발부터 제일 먼저 신고 그 다음에 롤 끈끈이 하든지 손 씻고 해서 에어샤워를 거쳐서 좀 들어가는데 아까 잠시 말씀했던 지금 파란색은 여기 하늘색은 청결구역 작업자의 출입 동선이고 노란색은 일반 구역 작업자의 출입 동선.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같은 점선은 퇴실 동선. 퇴실. 이제 다시 탈의실로 돌아가는 동선을 말을 하는 건데요. 청결구역 작업자는 위생제에서 위생처리를 하고 와서 아까 이 복도가 지금 일반 구역이기 때문에 오염된 곳을 통과해서 오니까 한 번 더 손 씻고 발판 정도는 하고 와서 내포장실에서 작업하다가 나갈 때는 다시 위생제를 거쳐 나가도 되고 이 문은 지금 장비 반입구 이 문 지금 개방하면 안 되는 이거는 개방하고 있는데 이제 닫아놔야 돼요. 이제 어느 것도 그렇죠. 그때 개방하면 안 되는 거지. 닫아 놓으시고요. 위생제를 통해서 이렇게 요 문으로 대시를 합니다.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에어 샤워기를 통해서 나와서 다시 위생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문으로 통해서 신발 벗어놓고 슬리퍼 갈아 신고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구역 작업자는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하고 에어 샤워기를 통해서 나와서 지금 외포장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일반 구역 작업자는 자 에어 샤워라는 거를 굳이 통과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룰을 이렇게 정하시죠. 위생전실에서 에어 샤워를 통하고 모든 입실할 때는 작업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에어 샤워를 통해서 가는 걸로 들어갈 때는 퇴실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자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 네. 자 2층은 뭐 위생전실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입실해서 퇴실하는 그 동선이고요. 청결구역 일반 구역 작업자 다 가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지적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진이 있어요. 근데 이 2층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 3층에 우리가 그 계량실이 있어요. 그거를 1층에서 하려고요. 1층 계량실. 1층 계량실을 하자마자 네. 2층 계량?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엘리베이터 사고를 올 거라면 그러면 거기는 계량만 하는 거지 그 조미료나 우리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면적이 좁죠. 계량만 하는 거죠. 네, 네. 계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은 아무데나 보관이 되는 거죠. 밀봉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용이라고 3층에 보면 첨가물 보관 우리 그 전실로 원래 쓰기로 했던 거 네. 거기를 그냥 첨가물 보관구에서 거기다가 쌓아두시는 걸로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갈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내포장재 보관구처럼 업무 4시간이나 거기다 항상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쓰는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냉동실을 통해 들어가는 거 문제가 되나요? 냉동실 통해서 가는 냉장고를 통해서 가는 아니 거기는 냉동실 통해 가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냉동에서 전실 통해서 그쪽으로 해동실로 통해서 가는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했어요. 거기 냉동실이 그, 영하 18도 이상 떨어지는 공간인데 네. 물론 일반 이동 동선으로 그 창고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반제품 냉장고라고 제가 했잖아요. 3층에 잠시 보시면 반제품 냉장고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수시로 이게 우리가 제품 여기서 만들기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물류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3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양을 보관할 때 여기서 보관하는 것 같고 1층에서는 계량실 1층 계량실에서는 잔량만 일부만 쓸 정도로만 해서 보관했다가 계량한다라는 논리가 되시는 거죠. 네. 3층 일단 보시면 자 3층에서 4층이죠. 4층에서 우리가 탈을 거치고 내려와서 위생전실에서 세니터리 자 위생처를 다 하고 청결구역 오고 준청결구역은 에어샷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요. 일반 구역도 통해서 와서 여기서 나가서 해동실로 가고 개포실로 가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청결구역, 준청결 일반 구역 가는 거. 지금 이게 위생전실에서 네. 동선이 2개잖아요. 자, 이쪽은 에어샤워기는 무조건 입실하는 거. 요 문은 퇴실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청결실을 통해서 자숙실로 가고 다그 에어샤워 예, 절단 가공실 통해서 이렇게 지금 다 가는 다 거고. 통과돼야 네. 돼요. 자, 분홍색 되어져 있는 거는 이 분홍색 선을 따라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샤워기가 청결구 붙었기 때문에 청결구 통해서 지금 다 다니는 걸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단 가공실에서 위생전실 들어가려면 내포장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생지 이쪽으로는 못 가요.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절단 가공실이나 자숙실에 계시는 분들이 청결구에 내포장에서 들어가려면 다이렉트는 못 들어가 아까 위생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위생 처리를 하고 다시 내포장실로 가셔야 돼요. 위생전실도 들어갈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는 있어야 돼.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생 전실 들어가는 통로. 예, 여기 문이 있어요. 아니 그게 말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물건 이쪽으로 이 문 여기 물건 문 있어요. 이동, 예, 이동, 물론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숙하고 냉각하고 다 끝난 것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 슬라이딩 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사람 못 들어오는 거고. 사람은 못 들어오고 물건만 여기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안쪽에서 사람이 받아야 되겠네. 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준청결구에서 청결도가 높은 곳으로 오는데 물건은 지금 여기서 물건은 닫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물건 자체는 지금 우리가 살균이 다 됐기 때문에 얘가 너무 원래는 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완전 밀폐하거나 버퍼 공간을 통해서 막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해썹이 많이 완화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단 사람에 대해서는 동선을 제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 제품화된 걸 내포장에 이제 삶은 고기를 갖다 넣어줄 때 사람이 술을 끌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핸드카트 끌고. 물건만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받아서 쓰든지 아니면 이 물건을 끌고 왔던 사람 이분이 이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물건만 집어넣고 문 닫고 와서 여기서 위생 처리하고 와서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궁금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난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물건을 운반하려면 무거운 물건들은 다 트레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들고는 못 간다는 거죠. 바퀴가 있어야 되는 네, 바퀴가 있어야 되는 상황. 우리 들고는 못 가, 이게. 그러면 이재일 팀장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바구니 20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근데 바구니들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큰 바구니를 해서 안에 밀어주고 안에서 받고 또 그 다이가 나오면 또 바구니 밀어주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일단 그런 얘기예요. 바퀴로만 이동하면 예전에는 그 바퀴를 소독하는 소독조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또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버퍼 공간에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만 이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공정마다 아까 그 다 실험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삶은 고기 중청결구에서 만든 게 청결구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나중에 실험으로 균 측정을 해봐요. 근데 준청결 때 안 나왔어. 근데 이런 이동 동선을 통해서 청결에서 가서 제품 맡기 전에 또 해봤더니 균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패스하는 걸로. 근데 예전에는 이동하는 대차 사람도 이렇게 다시 씻고 들어가는데 이동하는 바퀴도 다시 씻고 세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랬더니 너무 공정이 복잡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완화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생전실에서 일반 구역 작업자들은 바로 사실은 나와도 에어샤기를 꼭 통과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무조건 청결이나 준청결이나 일반 구역을 갈 때 에어샤기를 딱 통해서 가는 걸로. 자,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 구역에서 지금 준청결을 거쳐서 위생전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한 걸로는 위생처리를 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포실에서 들어오는 근데 해동실 개포실에서 들어올 때 그럼 위생처리하는 곳이 없어. 위생처리하는 곳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여기 개포실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발판 그 알코올 흡수 매트를 하나 깔아둘 거예요. 문 열리자마자 알코올 흡수 매트에서 발바닥 소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 소독제를 하나 넣고 손 소독하고 위생지실로 들어오는 걸로.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간이위생 처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간이위생 전실이 있어야 됩니다. 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간단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만 하고 들어오는 걸로. 제품은 개포 해동해서 아까 마찬가지 제품만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위생 처리 간이로 처리하고 밀어 넣어주고 하는 거죠. 네. 자, 요건 이따 현장 내려가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생 수치. 이제 아까 오늘 세 가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해썹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해썹의 어떤 그 선호요건 규칙, 해야 될 것들, 해썹이 뭔지에 대해서 그 중에 동선하고 구역 설정, 뭐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위생 수치. 위생 교육은 좀 많이 받아보셨죠? 위생 교육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네, 야 우리 위생 교육 많이 하셔야 되겠다. 예, 자주 하셔야 우리 되겠다. 친구들 매주 했는데 저쪽 회사에서 너무 과묵하셔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저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죠? 제가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지금. 네. 자, 해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손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 손에는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균들이 있어요. 이 균이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눈에 보이는 분 계시면 그분은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돼요. 네. 그런 분은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돼. 그죠? 재밌는 얘기는 재미없어요. 아, 예, 좀 무거워서 좀. 자, 식품의 오염의 원인은 첫 번째 교차 오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 말씀드리면서 교차 오염이라고 설명드렸죠. 교차라는 거, 내가 문고리를 제가 지금 코로나 감염자예요. 손으로 기침 콜록콜록 하고 나서 문고리 잡았어. 그리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 문고리를 그냥 아무 생각, 균이 안 보이니까 문고리에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음식을 내가 짚어 먹었어. 이렇게 감염되는 거를, 이런 감염되는 거를 교차 오염이라고 그럽니다. 오염이 서로 교차돼 전이되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해야 되냐? 개인 위생,
방충, 방서, 유지 관리, 자갑신경 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온도 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했으면 아까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 요소, 그다음 물리적인 요소인데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특히 생물학적인 요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인데 이 균의 그런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균이란 놈은 적정한 영양분,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가 있으면 서식을 하거나 번식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래서 작업장을 드라이와이어 좀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게 습도를 없애기 위한 거고요. 우리 작업장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지금 공정실들이 있어요. 15도 이하로. 그거는 15도 이하가 됐을 때 균이 번식하는 서식하는 온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온도를 제한하는 거고요. 청소, 세척 깨끗하게 하세요라는 게 첫 번째 얘기는 영양분을 없애는 그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가 결국엔 부패하는 거죠. 우리 회사를 이렇게 계속 다니시다 보면 우리는 우리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우리 현장 냄새를.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회사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게 좋은 냄새는 아닌데 그 특유의 그게 제품을 만들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런 다른 냄새, 이취, 악취로 하는데 그런 냄새는 그거는 어디서 나는 냄새냐면 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게 보통 테렌치나 이런 데서 청소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균이라는 곰팡이는 미생물은 영양분과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있으면 번식과 서식을 한다. 그거를 컨트롤하고 막는 게 해썹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염을 식품 오해를 맡겨서 교차염을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교차오염이란 유해 세균이 종사자의 손, 작업대 표면, 그 다음에 제조 기구 및 용기 등을 통해 전파되어 오염을 일으키는 거 이해되시죠? 손이나 작업 도구나 작업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파시키는 게 교차오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손입니다. 그래서 손 세척하고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을 하고 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좀 많지만 제가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 회사가 이제 위생 교육을 안 받으셨고 앉아 계신 분들은 헬스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제가 좀 하나 좀 읽어볼게요.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작업실 내 흡연 금지라는 게 떡 붙어 있어서 이거 식품 공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게 붙어 있는데 절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담배 피우는 거. 그 다음에 껌 씹는 거. 현장 내에서 뭔가를 취식하는 행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심사 오면 심사위원들이 작업장 내에 휴지통부터 뒤져요. 우리 작업장 내에 있는 휴지통 손을 닫고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이런 형태를 다 이제 바꾸실 텐데 밟아서 열렸을 때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냐면 종이컵, 그 다음에 커피 저런 티백 이런 것들 들어있어 봐요. 왜? 작업장 내 취식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저런 것들이 이지컷해서 뜯은 이런 것들이 이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장 물 마시는 것도 원래는 요즘에는 좀 허용을 하는 추세인데 위생재질 내에 저런 정수기를 놔두는 것도 아예 못하게 해요. 다른 정수기를 놔두면 그 다음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예 못하게 하고 별도로 휴게실이나 주방이나 복도로 나와서 물을 마시게. 아예 위생재질 들어가서부터는 먹는 건 일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핸드폰도 절대 안 됩니다. 핸드폰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내부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출근할 때 핸드폰 보관함이 있고요. 거기다 놔도 자기가 비밀번호에서 자기의 소지품들을 다 보관해 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만 나와서 그 핸드폰을 확인하고 절대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핸드폰이 가장 더럽다는 건 아시죠? 근데 이 핸드폰을 제가 만지면 아무리 손 세척하다 작업하다 이렇게 받으면 손이 오염되죠. 교차오염 되죠. 그래서 핸드폰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어쩌다가 오디터 나오시던 좀 직구준 심사위원들은 가끔씩 그런 게 잠시만 여기 좀 카메라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래요. 핸드폰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도 못 가져가게 하고 아무도 못하게 하려고 위생복에 보면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는 주머니 없는 위생복을 입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것들 소지품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려고. 소지품을 뭔가 가지고 들어 그게 이물로 들어갈 수 있고 교차용 균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지정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동. 아까 우리 동선 규칙 얘기한 거 손으로 머리, 코, 이 피부 등을 만지지 않는다. 헤어캡 쓰고 모자를 다 쓸 텐데요.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그럼 여기 있는 균들을 제가 묻히겠죠. 얼굴 황색 포도상 균 자꾸 얘기하는 거 묻히겠죠. 그래서 코, 입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혹시나 제가 좀 가려워서 이렇게 마스크 한다고 만졌어. 그러면 바로 소독하고 세척하고 소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염된 장비, 도구, 식품 등과 접촉한 부위는 반드시 소독. 오염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식품과 접촉하고 난 다음 항상 할 때 반드시 소독해서 보관해 두고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하고, 작업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제 퇴근했어요. 그 다음날 작업했을 때는 그 작업대 알코올 한번 분무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이에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 균들, 우리가 지금은 15도 유지를 해놓고 이제 작업장 15도 유지해서 생산 다 끝나고 청소 깨끗하고 퇴근했어요. 그때 15도로 계속 유지합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끄죠. 끄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조금만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가 적정한 온도와 영양분과 습도를 제공하게 되면 번식 서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출근해서도 알코올로 소독 분무하고 도구 같은 것들 손바닥에 다 뿌리고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설비 및 도구는 청결한 상태로 정돈되어야 되고, 작업장 내에서의 교차오염 또는 2차 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재채기가 심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잠시 휴식 후 작업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우리 회사 그 방풍실에다가 팀장님 그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체온계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있습니까? 그 문진표. 여러분들 출근하시면 이제 다 성함 기록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서 다 이름하고 연락처 기록하고 내 체온 재고 뭐 체크하는 거,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다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예전에 제가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출근을 하셔야 돼요. 온도 따지고. 이 부분이 바로 재채기 심한 아플 때는 미리 그 반장이나 얘기하셔서 오늘 휴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조치를 취하시고 작업장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프신 분이, 열이 있으신 분이 들어와서 우리 작업자한테 전파하는 것도 전파하는 거지만, 제품에 햇섭은 여러분들이 덥거나 춥거나 관심이 없어요. 햇섭은 오로지 제품이 줍니다. 이해되시죠? 사람한테 전이되고 전파되는 건 두 번째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균이 제품에 들어가서 이 균의 이 오염된 제품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그런 식품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햇섭의 모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품을 위주로 한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식품 안전을 위한 거다. 이해되시죠? 식품 안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수시로 칼, 도마 등은 작업 대비 70% 이상의 알코올로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로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차, 염소산이나 이런 걸로 항상 소독을 한다.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용하고 남은 희석액은 장기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소독기에 자외선 살균기하고 소독은 포개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 달씩만 배치해라. 물컵 같은 것들 포개서 보관한다고 살균 소독기에 넣어봐야 효과 없어요. 그래서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면 소독기, 그 컵 소독기는 다 한 단어로 배열되어 있죠.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는 것보다는 세워 놓는 게 UV 살균을 받아 다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좀 지저분해서 거꾸로 집어 놓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것도 시간이 없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여물의 제거. 공정 중 발생한 잔여물 빗자루를 일단 깨끗이 제거하고요. 빗자루는 먼저 씻고요. 빗자루 쓰레기 제거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배수구가 막히는 상황이 생긴다. 먼저 빗자루로 찌꺼기 떨어져 있으면 고압 세척기 가지고 호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압 세척기 쓰면 안 됩니다만은 호수 가지고 해서 그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하면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이 찌꺼기들이 이 물 어떤 수압에 튕겨서 딴 데 숨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떨어진 애들은 먼저 빗자루에서 다 버린다. 그 다음에 1차 잔여물 제거하고 2차 물로 세척한다. 청소 대상을 온수로 깨끗이 세척한다. 바닥이든 벽이든 뭐 이런 것들을, 그 설비든 물로 하고 난 다음에 세제로 세척하는데, 세정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세제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 마지막 린스를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세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살균 효과 마찬가지, 뒤에 나중에 소독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간을 좀 주고 난 다음에 솔질을 충분히 하고 물로 헹궈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헹굴 때는 저압으로 물 분사에 오염물 세척을 깨끗이 세척한다. 청소 도구에 이물이 남지 않도록 구석진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청소 도구에 이물이 남지 않도록 빗자루 같은 것도 그 틈새에 끼겠죠. 청소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없애라는 얘기고요. 저압으로 물을 분사하는 거는 고압 세척기 가지고 막 하면 그게 바닥에 있는 것도 튀어서 벽에 닿겠죠. 그게 곰팡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박스를 세척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쓸 때는 고압 세척기를 쓰지만 그러지 않고 작업장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고압 세척기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세제 거품이나 이물이 남았는지 확인하고요. 물로 받아갖고 세척을 한 번 더 이제 헹궈줍니다. 이건 세제 희석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소독. 이 소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여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뿌려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기 제거, 스크랩바 같은 것들로 끓여서 완전히 말려주는 그런 형태로 청소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부분. 아무리 지저분한 상태에서 소독 뿌려봐야 상관이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림처럼 이게 작업대라 그러면 표면에 식품도 오염물이 있는 경우 살균 소독제 작용을 방해하여 효과가 감소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척제나 물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 다 좀 오염물을 제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을 세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균 소독제 처리할 때 뭐 한 5분 정도 침진해서 도구 같은 것들 할 때 바로 여기 5분 정도, 그러니까 바로 뭐 소독, 아니, 세정제 가지고 이걸 씻고 물로 헹궈내서 바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궈뒀다가 충분히 얘가 어느 정도 얘가 좀 살균력을 발휘했을 때 그 다음에 세척하고 또 소독물에 담궈뒀다가 도구를 보관하는 이런 형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일단 현장을 내려가서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사진, 오늘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내용을 가지고 안 하고 사진 위주로 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뭐 이것부터 바꾸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은 내려가서 현장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1층부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